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관리론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범웅입니다. 지난 4주차에는 우리나라의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 중에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5주차에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관리 관련 금융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에 담보대출 관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역사가 미국의 역사하고 같기 때문에 미국을 갖다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국과 일본은 또 이제 나름대로 독특한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중에 미국 살펴봤고 영국과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부동산 관리 제도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부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주거 관리 제도를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제 발전을 시켜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관리사의 업무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양성 조건도 좀 매우 까다로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주거용 부동산 관리 제도 위주로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영국에서 주거용 부동산 관리 제도가 처음 출발한 거는 여성을 통해서 임차인의 갱생 및 사회 적응 등 복지 차원의 주거 관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으로다 1916년에 여성주택 종사자 협회 AWHW라고 하는 협회가 이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물론 당연히 여성인 옥타비아 힐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1916년에 이제 주거관리 단체가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917년에는 여성주거자산관리협회, 그리고 37년에 여성주거관리인협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칭이 되었다가요. 비로소 이제 1948년에는 이제 남성의 입회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거관리사협회라고 하는 SHM으로 개칭이 되었고요. 1975년에는 이제 공인주거협회라고 해가지고 Chartered Institute of Housing CIH라는 약칭으로다가 이제 개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직업 자격 인증 제도는 193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거 관리는 처음부터 주택의 어떤 물리적인 관리보다는 복지 차원의 통합적인 주거 관리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주거협회 CIH라고 아까 약칭을 했는데요. 주거 관리에 관한 교육과 훈련 기관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직능단체, 여러 단체와의 연합활동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원들의 재교육에 이제 힘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의 주거 관리가 복지 차원의 어떤 통합적인 주거 관리로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 이전서부터 사회개혁가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회개혁가들이 노동자 계급하고 저소득 계층의 주거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열악한 주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다가 주거 관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물리적 관리보다는 복지 차원의 주거 관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영국은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주택 사업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토대로 해가지고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관리 시스템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주택관리사가 단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관리를 주택 정책의 기본 과제로 여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국에서 이제 지자체가 지역의 어떤 주택 시장 그리고 주택 수요를 파악을 하고요. 그 지역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오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1985년에는 주택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에서만 공공주택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공공주택의 공급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공공주택 임대인 등록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민간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 임대인들을 주택협회, 하우징 어소시에이션에 모두 다 소속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임대인 대표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주택회사를 만들고요. 그 지역주택회사가 공공주택의 공급 및 관리자 역할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그 영국의 주거용 부동산 관리 제도 같으면 이제 특징이 좀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보통 주택 정책의 선진국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행에 옮길 때 중앙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와 주민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어떤 역할 분담이 좀 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좀 많은 주체가 그 참여해가지고 이제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실행에 옮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게 순조롭고요. 그 다음에 주택 관리도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내세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전문적인 공공주택 관리 형태를 취해서 주택 정책과 관리 체계에 의해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는 주택법의 집행을 총괄하는 주택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성의 상위 조직으로다가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직접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위 조직의 역할로다가 지방 공공단체인 주택협회가 있고요. 그 주택협회 내에 공공주택의 유지 관리를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주택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첫 번째 특징이 좀 단계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 또는 뭐 민주적인 절차에 뭐 장점이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제가 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저기 막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영국의 주거용 부동산 관리 제도에 있어서는 공공 임대주택에 있는 입주자, 뭐 임차인들이 주로 될 텐데요. 그 입주자 임차인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관리의 대상에다 부동산을 뭐 당연히 해당 부동산을 그 관리의 대상으로 삼겠죠. 근데 입주자인 임차인도 주거 관리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뭐 임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의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이제 꼼꼼히 수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주거관리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실이라든지 임대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설 훼손, 범죄 발생, 입주자의 이주일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또는 이제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주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제도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처음에는 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사회주택 또는 뭐 그냥 흔히 생각해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했지만은 1980년대부터는 민간주택에까지 관리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주택관리사는 좀 양성 과정이 굉장히 좀 꼼꼼하고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그것에 맞추어서 주택관리사의 어떤 그 사회적 위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주택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까지 담당을 하고 있죠. 근데 영국엔 주택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택성의 그 이름이 뭐냐면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지방 정부까지 관할을 하는 그런 그 정부 부처가 영국의 정부 부처가 주택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택성에서는 그 사회복지 사업의 추진 그리고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주택관리사 제도까지도 관장을 하고 있고요.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 정부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업무까지도 이렇게 좀 관장하는 그 지방 정부도 주택성에서 관장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택성에서 이제 주택관리사 제도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는 크게 이제 양성제도와 선발시험 제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발시험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제 자격시험 제도하고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영국의 왕립 측량사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줄여서 RICS, RICS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RICS와 그다음에 주택관리인 협회, 약칭으로 SHM이라고 하는데 이 두 협회에서 이제 선발시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 양성제도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지방정부의 공공주택단지 그리고 주택조합의 주택단지 이런 데 근무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왕립측량사협회 RICS 또는 주택관리인협회 SHM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필요하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시험도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택관리사협회 SHM의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학력과 연령에 따라 가지고 최소 18개월에서 3년간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주택관리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이제 기술 전문학원에서 2, 3년 동안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왕립측량사협회 주택관리 부문 시험에 합격을 하고 공공주택단지 등에서 2년간 실무 경력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실무 경력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대학에서 이제 학사 후 자격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후 자격이니까 이제 학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한 1, 2년 동안 이제 학사 후 과정을 다녀가지고 자격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공공주택 단지 등에서 2년간 실무 경력을 거쳐서 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롭게 뭐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시험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경력도 쌓아야지 이제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을 얻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관리사는 영국에서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크게 보면 뭐 주택의 임대 및 알선 그리고 주택의 유지 수선 그리고 단지와 시설물의 유지 보전 주택의 개조, 시설 교체 등이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임대료 관리비 등의 수금 그리고 임대료 체납 등에 관한 소송도 하고요. 노인 문제 그리고 주택 임대차 문제 등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각종 사회 서비스 업무도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 편익 시설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오락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관리를 하는 이런 업무를 보는 게 이제 영국의 주택 관리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외국의 부동산 자산관리 제도 중에 이제 일본을 갖다 살펴볼 텐데 마지막으로 일본을 살펴볼 텐데요. 일본은 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관세, 뭐 사회적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 소유 부동산, 그럼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소유자 회의를 하고요. 그 결의에 따라서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회사를 두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관리회사가 대부분 이제 그 어떤 하나의 그 구분 소유 부동산 뭐 아니면 하나의 건물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긴 하지만 대부분 영세한 그런 이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공동주택 같으면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 기관으로서 이제 단지 서비스 기관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주택 또는 집합 건물에서는 이들 기관에 위탁하는 그 위탁 관리 체제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공동주택을,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이 아파트 형태인데요.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형태를 갖다가 맨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부동산 관리제도 관련된 조직을 보면 뭐 맨션 관리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고층 주택관리업 협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뭐 주택관리협회, 종합주생활 주식회사, 부동산관리협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련된 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맨션관리센터는 그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성 산하의 주택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맨션 관리조합, 맨션마다 아파트마다 이제 관리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맨션 관리조합을 대변하는 전국적인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션 관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관리조합,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있으면 맨션 관리에 대한 적절한 지도, 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 그리고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수행해서 관리 조직의 전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맨션을 직접 관리하는 거,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그런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일본의 이제 부동산을 관장하는 그런 그 정부 부처인데요.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맨션 관리사에 관한 시험, 맨션 관리사라는 자격 시험에 관한 뭐 등록, 뭐 시험 치르고 그다음에 강습 뭐 이런 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맨션 관리사 시험 및 등록 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층주택 관리업 협회 같으면 이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션 관리회사를 대변하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션 관리센터는 맨션 관리 조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아파트의 그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될 텐데요. 이런 조합을 대변하는 전국 조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면에 고층주택 관리업 협회는 이제 그 맨션 관리를 하는 회사. 업체를 갖다가 대변하는 전국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뭐 국토교통성과 함께 맨션 관리 정책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층주택관리업 협회는 그 1979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1979년에 일본에서도 이제 분양 맨션,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가 그 도시의 어떤 주된 주택으로다가 정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분양 맨션을 관리하는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979년에 요 고층주택관리협회가 설립이 됐고요. 맨션의 건전한 관리체제 확립 뭐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관리 및 보전 기술의 조사 연구, 관리자 육성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요 그 고층주택관리협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자격제도 뭐 크게 이제 공인 민간 자격이 있고요. 국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관리 자격제도를 보면 이제 공인 민간 자격인 빌딩 경영 관리사 그리고 인정 퍼실리티 매니저라고 하는 그 공인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자격으로는 맨션 관리사와 관리 업무 주임자라고 하는 국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 공인 민간 자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국가 자격을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 정말 자격을 설명할 때는 국가 자격을 먼저 설명하고 뭐 공인 민간 자격 뭐 그게 이제 국가 자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본 같으면은 요 공인 민간 자격인 빌딩 경영 관리사 그리고 인정 퍼실리티 매니저가 실제로 시설 또는 맨션을 관리하는 그 빌딩을 관리하는 자격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자격인 맨션 관리사하고 관리 업무 주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제 직접 관리한다라기보다는 그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하고 조언하고 하는 역할,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딩 경영관리사 같으면 이제 그 일본 빌딩 협회 연합회 산하에 일본 빌딩 경영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주관을 하고요. 인정 퍼실리티 매니저는 일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추진 협회라고 하는 데서 주관을 합니다. 맨션 관리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션 관리센터에서 주관을 하고요. 관리 업무 주임자는 이제 맨션 관리업 협회라는 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 경영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4쪽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표로다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뭐 빌딩 관리 및 수선에 필요한 회계, 경영에 관한 지식, 그리고 뭐 임대차 등의 계약에 관한 지식, 그리고 설비 관리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를 선발하는 자격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력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빌딩 경영관리 종사자에 한해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44쪽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목적은 설명드렸고요. 시험 과목은 그 임대 오피스 빌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피스 빌딩이나 이제 상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임대를 하는 그런 그 오피스 빌딩에 관한 기획과 입안, 그리고 임대 영업, 그리고 관리 운영, 그리고 종합 문제까지 해가지고 4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종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빌딩 경영센터의 빌딩 경영 관리 강좌를 수료하면 이제 면제가 주로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과목도 준비를 하려면 이제 일본 빌딩 경영센터의 그 빌딩 경영 관리 강좌를 대부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째 종합 문제는 이제 대부분 면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응시 자격을 갖다가 먼저 보시면, 응시 자격을 보시면 응시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면적 1000평방미터를 넘는 5층 이상 빌딩의 경영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빌딩,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 경영관리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또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고 일본 빌딩 경영센터의 빌딩 경영관리 강좌를 수료한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영 관리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임대 빌딩 경영 관리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부동산 경영 관리 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및 센터의 빌딩 경영 관리 강좌를 수료하면은 이제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정 퍼실리티 매니저는 그 기업 등의 시설 및 환경을 경영적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 활용하는 경영관리 활동에 관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제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 뭐 자격 시험을 치르는 데는 제한이 없긴 하지만은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신규로다가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인정 퍼실리티 매니저로 등록을 할 때 필요한 또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 내지 10년 동안의 FM, 그러니까 시설관리 실무 경력이 있는 합격자에 한해서 신규 등록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응시 자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정 퍼실리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FM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경영과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FM 시설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을 갖다가 이제 FM 개론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FM 그 업무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시설 관리 업무에 관한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지식에 관한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논술하는 과목이 4번째 과목으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격 취득 절차, 그러니까 어떤 응시 자격까지는 아니지만 신규 등록할 때 필요한 그런 그 실무 경력이 필요한데요. 보시면은 FM 실무 경험이 있는 합격자 안에서 신규 등록을 해준다. 그런데 4년제 대학을 다녔다라고 하면 실무 경력 3년이 필요하고요. 3년제 단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력 4년이 필요하고 2년제 단기 대학 또는 고등 전문학교라는 걸 마쳤으면 실무 경력이 5년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쳤으면 7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고요. 뭐 기타의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 10년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멘션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멘션 관리 조합, 그러니까 뭐 그 분양 멘션마다 있는 그 멘션 관리 조합이 멘션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입된 자격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한다, 그러기 위해서 배치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조합이 뭐 자문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요청한다든지 할 때 조언 및 상담을 해주는 역할이
멘션 관리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멘션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멘션 관리에 관한 법령, 뭐 실무,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관리 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뭐 관련된 사항도 잘 알아야 될 테고, 멘션의 건물 그리고 뭐 부속 시설의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멘션 관리 적정화법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 있는데, 그 멘션 관리 적정화법에 관한 사항도 좀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요 멘션 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션 관리 적정화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관리 업무 주임자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멘션 관리 위탁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위탁 관리를 하려면 이제 멘션 관리 조합하고 그다음에 그 위탁 관리 회사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위탁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입한 자격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아까 말씀드린 멘션 관리 적정화법에서는 등록된 멘션 관리 회사, 뭐 멘션 관리 회사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멘션 관리 회사가 30개의 관리 조합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관리 업무 주임자를 한 명을 두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 주임자의 역할은 뭐 두 가지 크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계약 주체인 관리 조합에게 위탁 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 뭐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요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계약 이후에는 위탁 관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계약상의 어떤 관리 사무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관리 업무 주임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자격 제도를 갖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빌딩 경영 관리사와 인정 퍼실리티 매니저는 국가 자격이 아니라 공인 민간 자격이긴 하지만 이 두 자격 제도는 실제로 실무에서 빌딩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멘션 관리사하고 관리 업무 주임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직접 관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직접 관리와 관련돼서 어떤 그 컨설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영국도 살펴봤고 뭐 일본도 살펴보고 했는데요. 뭐 우리나라하고 당연히 그 역사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되어가는 그 방향도 조금씩 다르고 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격 시험을 정말 자격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과 그다음에 실무 그리고 시험 이 세 가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자격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물론 뭐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가 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실무 경력을 쌓아야지 주택관리사가 되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좀 우리나라보다 이 외국의 자격 제도가 조금 더 촘촘하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경험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